오늘장 뜨거웠던 이슈 정리해보면서 투자 시그널도 높여보겠습니다. SK인베스트의 송가람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 개장할 때만 해도 오늘 국내 증시 참 좋을 줄 알았는데 시장의 난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첫 번째 이슈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첫 번째 이슈입니다. 미국 대형 기술주 하락, 소형주 상승, 1979년 이후 처음입니다. 네, 전일 미증시 CPI가 하회를 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졌는데도 이 금리와 가장 민감하게 움직이는 나스닥이 1% 넘게 빠졌습니다. 금리 러셀 지수는 3% 넘게 급등을 하면서 이 두 지수 간의 차이가 5% 이상으로 벌어졌습니다. 이 벌어짐 현상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이 러셀 지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3% 정도 올라가면서 네. 대형주들과 디커플링 되는 현상이 나왔습니다. 이 현상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첫 번째는 이 IT 기술주 그리고 반도체주들 위주로 했던 강하게 올라왔던 이런 대형주들의 차익 실현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에 따라서 소형주들이 조금은 움직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올라간 종목군 섹터에서 어느 정도 아직까지 주목받지 못했던 섹터 쪽으로 자금이 어느 정도 몰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크게 보는 바로 두 번째 이유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의 이런 대형 기술주 같은 경우에 우리가 상승 모멘텀을 이런 금리 부분 어떻게 작용할 것이냐라는 점에서 의문점을 가지게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인플레이션 둔화로 금리 인하 기대감은 확대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런 대형주가 꾸준히 더 갈 것인가라는 점에서는 어느 정도 의문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이런 러셀 지수가 강하게 올라왔다는 점에서 오늘 코스닥 시장도 오전장에 선물 지수가 0.75% 하락 출발했다가 어느 정도 보합선까지 회복됐다가 다시 눌리긴 했지만 회복되는 흐름을 어느 정도 보여줬기 때문에 네. 다음 주에도 이런 중소형주 코스닥 시장 강한 흐름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전일 미증시에서 M7 종목들이 크게 빠지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 넘게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국내장에서 반도체 투톱이 3% 넘게 밀리는 약세 흐름을 보였는데요. 이 미국장이 좋을 때는 찔끔찔끔 오르면서 이렇게 기술주가 빠질 때는 또 하락폭이 큰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에요. 언제까지 이렇게 커플링으로 갈까요? 그래서 참 아쉬운 네. 부분이죠. 커플링이 될 때는 정말 빠질 강할 때만. 네. 강할 때는 그렇게 강하지 않고 빠질 때 어느 정도 커플링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미장이 빠질 때만 커플링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 성토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빅테크주 그리고 이런 반도체주들은 어느 정도 커플링 현상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런 상승했던 흐름 같은 경우에 IT 관련주들, 대형주들 그리고 빅테크주 반도체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강한 상승이 이루어졌고 이런 강한 상승은 AI 쪽으로 향한 이런 관심들 그리고 이 AI를 통해서 데이터 부분에서 강한 상승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고성능 반도체 부분에서도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라는 예상과 함께 같이 올라왔기 때문에 네. 실질적인 수요 증가 그 외에 기대감 이 두 가지가 함께 움직였다라는 점에서 해외 대형 반도체주들의 흐름 그리고 국내 대형 반도체주들의 흐름은 어느 정도 커플링돼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이런 흐름들은 어느 정도 이 하락할 때 더 강하게 나오는 흐름이 나오긴 하겠지만 이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든지 아니면 이런 금리 쪽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하락 기조가 나오긴 하겠지만 이런 반도체 수요 증가는 꾸준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 이후에는 어느 정도 커플링된 상승이 추가적으로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예상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주가 단기적인 조정 후에는 반등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단기 조정 받았을 때 신규 매매 관점으로는 괜찮을까요? 단기적으로 이렇게 조정을 받았을 때 신규 매매 관점으로 봐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 이유는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이 AI 관련된 데이터 센터 그리고 고성능 반도체들의 수요 증가 네. HBM들의 증가도 있겠지만 메모리 반도체 부분의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본다라고 했을 때는 반도체주들의 성장은 계속되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금리로 인하여
더 하락하는 흐름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지금 시장 전체의 수급을 살펴본다라고 했을 때는 갔던 섹터, 그러니까 강했던 외국인들과 기관의 수급이 집중되었던 대형주들 위주로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쉬어가는 흐름이 나온 이후에는 코스닥 시장 대형주 위주로 강한 흐름이 좀 더 이어지지 않겠느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 반도체 중에서도 이미 길이 좀 닦여져 있는 대형주 위주로의 수급을 좀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 메가캡 종목들이 랠리를 펼치지 않았습니까? 여기 미증시에서 러셀 지수가 3% 넘게 오랐던 거는 정말 이례적인 현상이 아닐까 싶은데 이 국내 증시에서 살펴보면 최근에 이 대형주 수급에서 쏠림 현상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중소형주까지 시장 전반에 온기를 기대해도 괜찮은 걸까요? 일단 시장 전반적인 온기를 기대해봐도 좋겠다라는 의견을 먼저 드릴 텐데요. 하지만 이 점은 중소형주, 특히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네. 다음 주의 흐름을 먼저 지켜봐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중소형주들의 흐름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전체적인 수급 자체가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았다. 상대적으로 이 코스피 대형주들이 주춤할 때 상승 흐름이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서 다음 주 초반 아무래도 시장에서 우리 코스닥 시장이 어느 정도 아침 시장, 선물 시장이 크게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회복하는 흐름이 나왔고 네. 그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흔들리는 모습 나왔지만 어느 정도 회복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어느 정도 추가적으로 코스닥 시장에서는 상승 흐름이 나올 것이다 라는 예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중소형주들의 흐름이 계속해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으로 이어질지의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점이 있다. 이 점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이 수급적인 면에서 어떤 섹터로 어떻게 몰리는지 지금 예수금 자체가 어느 정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런 중소형주, 코스닥주들의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추가적으로 코스피 대형주들의 흐름이 좀 더 강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까지 염두를 두시면서 시장에 대응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 초반에 이 외국인의 수급 동향을 체크하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 금리 인하라는 시그널은 가까워지고 있고 최근 급등했던 섹터에서 좀 키 맞추기가 나타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이 국내 증시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이런 국내 증시 전략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네. 수급적인 면을 가장 우리가 지켜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거래소의 대형 종목군들, 그러니까 이런 반도체 종목 중에서도 HBM이라든지 뭐 메모리 반도체 같은 대형주들의 흐름을 체크를 해보시면서 이 대형주들이 눌렸을 때 여기에서 지지가 나왔을 때 우리가 추가적인 매수로 접근해보는 전략. 그러니까 강했던 섹터가 추가적으로 강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 그리고 그 중에서도 거래소의 이 코스피의 대형 종목군들, 반도체 종목군들 추가적인 강세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코스닥에서 대응을 해보신다라고 했을 때는 기존에 최근 강세가 나왔던 뭐 화장품주라든지 그 외에 개별 이슈가 있는 바이오주들, 바이오 중에서도 바이오 시밀러로 해서 임상 이슈가 있는 종목군들, 뭐 오늘 강세가 나왔던 로봇주들, 이렇게 섹터가 전반적으로 강세가 나왔던 섹터들은 코스닥에서도 다시 한번 흐름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네. 이 강세 흐름이 나왔던 섹터에서 쉬어가고 있을 때 지지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재상승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섹터들을 다시 한번 보시는 것은 어떨까라는 의견도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시장을 주도하던 섹터에서 대형주가 눌림이 나왔을 때 매매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전망을 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와 함께 탑픽도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두 번째 이슈입니다. 개별 이슈, 제약 바이오주, 백전백승 전략은입니다. 네, 시장을 견인해오던 반도체주가 주춤하던 사이에 오늘 제약 바이오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수급이 몽땅 이쪽으로 좀 쏠려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이 제약 바이오는 좀 개별 이슈로 오르내리지 않습니까? 오늘장 시장이 주목했던 이 바이오 섹터에서의 이슈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제약 바이오 이슈는 개별 이슈로 가장 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임상 관련해서 최근에 임상 1상부터 3상 어느 단계에서든지
주목을 받았던 종목군들은 강한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전부터 임상 예정인 이런 제약 바이오주들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점은 이 파이프라인을 늘려가고 그리고 임상이 진행되면 될수록 이 페이턴트를 판매하는 것에 대한 이슈 그리고 매출 증가 이슈 이 두 가지를 모두 가지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꾸준히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외에 오늘 시장을 전반적으로 관통했던 이 제약바이오의 이슈를 본다라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비만 치료제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 비만 치료제 부분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지금 시장 규모 자체도 굉장히 큽니다. 150억 달러 이상인데 2030년까지 770억 달러 이상 굉장히 커질 것이다 라는 예상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최근 당뇨병 치료제였던 GLP-1 이 유사체 비만 치료제가 활용이 되면서 4세대, 5세대 당뇨병 치료제에서 비만 치료로 바뀌었던 이 4세대, 5세대 비만 치료제들이 굉장히 곽광을 받고 있죠. 여기에서 매출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뭐 한 달 사용료가 200만 원 이상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미국 시장에서도 굉장히 크게 올라가고 있다는 점 그리고 국내 시장에서도 주목을 꾸준히 받고 있다는 점까지 체크를 해보셔야 될 텐데요.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외국 시장의 제품들이 장악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현재 국내 업체들도 활발하게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관련된 것들을 가지고 온 회사 그리고 관련된 제품을 만들고 있는 회사 이 두 가지를 꼭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고 오늘 뭐 개별적으로 이슈가 해서 올라왔던 종목군들 중에는 패치형 제형을 개발하면서 크게 올라왔던 종목도 있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세 번째로 이제 별개로 볼 부분인데 이 비만 치료제 부분 중에서도 단순히 GLP-1 제제가 활발히 만들어진다라는 이 부분만 포커스를 맞춰서 보실 것이 아니라 이 제형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 기존의 경구 투여 부분에서 이 피하 쪽으로 투여하는 방법, 다양한 투여 방법도 개발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관련된 이슈가 있는 회사들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제약 시장에서 현재 가장 강하게 시장 관통하고 있는 것은 비만 치료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전에 말씀드렸던 이 비만 치료제 부분의 세 가지 팩트 부분, 세 가지 체크를 해보시면서 그 외에 뭐 제네릭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그 외에 신약 개발하고 있는 다양한 회사들, 이런 파이프라인이 다양한 회사들 그리고 임상 1상부터 3상까지 꾸준히 개발하고 있는 회사들을 우리가 다양하게 지금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뭐 비만 치료제도 있고 CMO도 있고 바이오시밀러 등 이 섹터 내에 세분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좀 탄력 있게 움직일 수 있는 섹터는 어디라고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저는 지금 비만 치료제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네. 그렇지만 더 강하게 움직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지금 신고점을 갱신하면서 계속해서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종목군들이 많이 있지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경구 치료 외에 패치로 붙이는 방식이라든지 그 외 다양한 치료 방법 개발하고 있는 회사들도 함께 지켜보면 좋겠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외에도 이 비만 치료제 외에 우리가 여기에서 다른 이 섹터 본다고 한다면 치매 치료제라든지 이런 다양한 이 특수 질환들, 파킨슨병이라든지 특수 질환에서 이런 치료 방법을 가지고 있는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들은 우리가 꾸준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뭐 당뇨 치료제, 혈관 치료제들이 주목을 꾸준히 받았지만 이 치료제들은 장기 치료를 위해서 매출이 꾸준히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제약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고부가가치, 굉장히 가치가 높은 치료제들이 이렇게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이는데 그 중에서도 이 섹터 중에 하나가 바로 비만 치료제가 될 수 있겠죠. 이 비만 치료제 같은 다양한 특수 치료제 관련된 회사들 함께 서치를 해보시면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제약 바이오 섹터 찾아보실 수 있다라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비만 치료제나 고부가 제품 위주로 섹터 흐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그럼 이렇게 개별 이슈에 움직이는 제약바이오주 아니겠습니까? 매매 관점으로는 좀 어떻게 전략 짜보는 게 좋을까요? 지금 전체적인 매매 관점에 대해서는 한 가지 방향으로 제가 주로 말씀을 드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부분 개별 매매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올라왔던 종목군들보다는 바닥권에서 지지가 나오거나
장기 횡보했던 종목군들을 개인 투자자분들은 많이 선호를 하시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안전해 보이기도 하고 싸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기 때문인데요. 지금 시장의 흐름 보게 되면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수급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강했던 섹터, 한번 올라왔던 섹터들이 꾸준히 강한 모습을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강하게 올라왔던 섹터 내에서 눌리는 흐름 나왔을 때 접근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건 첫 번째 전략으로 드리겠고요. 네. 두 번째 전략으로는 이 섹터 안에서 강한 섹터 안에서 기술력이 있지만 아직 주목받지 못한 종목군들, 회사들 서치를 해보시면서 가져가 보시는 것이 어떨까? 이 두 가지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요, 이 금리 인하 기대감에서 바이오주 실적 개선 전망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뭐 금리 인하가 된다면 바이오주도 실적이 상당히 개선될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렇다면 기존에 어느 정도 파이프라인을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들, 임상 부분에 있어서는 기대감으로 많이 올라왔지만 파이프라인을 많이 가지고 있고 매출이 기존에 많이 나왔던 회사들을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매출이 많이 나오고 있는 대형주 위주로 체크를 해보자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출이 많이 나오는 종목 위주로 바이오 내에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에 더해서 미국 그 생물보안법에 대한 수혜 기대감도 있다 알고 있는데 이쪽도 괜찮다고 보시나요? 미국 생물보안법 같은 경우에도 이슈가 상당히 나올 수 있는데요. 관련해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 꾸준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겠고, 이 바이오 시밀러 부분 외에도 우리가 이 관련해서 이슈가 나오게 되면 이 제약 섹터가 전반적으로 흐름이 나오게 되는데 네. 굉장히 강했던 섹터 외에도 고부가 가치 제품들이 나올 수 있는 섹터, 다양한 섹터를 우리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이어서 아까 이전에요. 바이오 시밀러 쪽도 유망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셀트리온 현재 월봉상으로 보면 박스권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신규 매매 관점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셀트리온도 지금은 어느 정도 박스권에서 우리가 접근해 볼 만하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이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에는 차트의 흐름도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겠지만 다양한 이런 이슈들 함께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겠고, 여기서 힌트를 좀 더 드리자면 네. 다양한 종목군들이 일정 매매를 많이 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제약바이오는 어떤 일정으로 접근을 해보느냐라고 했을 때는 바로 다양한 학회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 말씀드리겠는데요. 뭐 비만 학회, 당뇨 학회, 다양한 질병 관련된 학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학회들을 앞두고 있을 때는 우리가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학회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가까운 학회로는 지금 7월 말에 미국 알츠하이머 학회가 예정이 되어 있고, 네. 뭐 9월에는 세계 폐암 학회도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된 폐암 관련주들, 비만 관련주들 다시 한번 뭐 당뇨라든지 알츠하이머 이런 특수 관련된 질병에 관한 섹터 종목군들은 함께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셀트리온에 의해서 많은 분들이 바이오 하면 이 HLB 궁금해하지 않으십니까? HLB가 어제 시간 외에서는 정말 많이 밀리고 또 오늘장에서도 한 5% 정도인가요? 약세 흐름 보였습니다. 그런데 방송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시간 외에서는 HLB 그룹주 오름폭을 키우고 있는 모습이었고 오늘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에도 랭킹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 이유가 궁금한데요. HLB는 참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네, 같아요. 맞아요. 이 HLB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발하고 있는 제품군들에서 이슈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죠. 뭐 표적항암제인 니보세나님, 그리고 면역항암제인 이 캄렐라주맘, 다양한 이 제품들이 FDA에서 이슈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이슈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지금 주가가 급등락이 반복될 수 있다라는 점을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지금은 이 가장 큰 이슈 같은 경우에 미국의 이런 본심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지금 기사로는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 기사에서 날짜가 어떻게 되는지, 심사가 통과가 되는지 보류가 되는지 이 워딩 자체를 정확하게 체크를 해보시고 일정과 발표 여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서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런 일정들을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 말씀드리겠고, 어느 정도 매수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이런 FDA 본심사의 여부 체크를 해보시고 접근해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점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HLB 같은 경우는 뉴스 플로우를 체크해 보시고 들어가시는 걸 추천해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다음 주에는 좀 어떤 종목을 관심 있게 보면 좋을까요? 네, 다음 주 종목 저는 반도체를 가지고 왔는데요. 반도체요. 네,
반도체 종목 중에서도 전공정 장비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바로 HPSP인데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종목 중에서도 이 고압 언어링 장비 업체입니다. 고압 수소를 활용해서 반도체 성능을 개선하는 전공정 업체인데요. 이 전공정 업체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을 텐데 이 HBM 관련해서 고성능 반도체 위주로 강한 상승의 흐름이 나왔죠. 그리고 이 고성능 반도체 외에 종합 반도체 회사들이 굉장히 강한 강세 흐름이 꾸준히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런 소부장제주들이 약세를 보였는데요. 꾸준히 이런 반도체주들의 상승 흐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전공정 관련된 종목들도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크게 올라오지 않은 반도체 전공정 장비주들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가격대 매수가는 42,500원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라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47,000원, 손절가 38,5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장비 기업입니다. HPSP 소개해 주셨고요. 이렇게 국내 증시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슈 만나보면서 투자 시그널도 높여봤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SK인베스트의 송가람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